혹시 연인이랑 배우자랑 싸울 때마다 우리는 진짜 성격이 안 맞나 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오늘 바로 그 성격 차이라는 말을 넘어서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건설적인 갈등 해결법, 그 구체적인 단계를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대부분은 싸움의 원인이 그냥 타고난 성격이 달라서라고 쉽게 결론 내리곤 하죠. 쟤는 원래 저런 애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진단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라면 어떨까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수많은 심리학 연구나 실제 부부 상담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 성격 차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바로 그 소통 방식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왜 성격 탓만 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부터 제대로 파악하고요. 둘째, 작은 갈등이 어떻게 큰 싸움으로 번지는지 그 위험한 패턴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핵심인데 이 악순환을 끊어낼 마음가짐의 전환. 네 번째로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새로운 대화의 규칙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구체적인 5단계 대화 가이드까지 정말 실용적인 해결책들을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흔히 우린 너무 달라 라고 말할 때 그 말 뒤에 진짜 숨어있는 원인은 과연 뭘까요? 사실 이 성격 차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편리한 우산 같은 거예요.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나 많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타고난 기질, 예를 들면 내향성이냐 외향성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완전히 다른 가정 문화에서 자란 배경,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역할에 대한 기대치의 차이, 심지어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나 습관이 되어버린 비효율적인 소통 방식까지, 이 모든 복잡한 것들을 그냥 성격이라는 한 단어로 퉁쳐버리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은 차이들이 대체 어떻게 관계를 파괴할 만큼 큰 싸움으로 번지는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 여기에는 거의 공식처럼 예측 가능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보통 이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1단계,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였던 상대의 즉흥적인 모습이 어느 순간 계획성 없는 단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2단계, 그 행동을 보면서 날 무시해서 저러는구나 하고 부정적인 의도를 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하죠. 마지막 3단계에 이르면 한 명은 계속 문제를 제기하며 쫓아가고 다른 한 명은 입을 닫고 피하는 그런 최악의 패턴이 완전히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서로 우린 그냥 안 맞는구나 라는 절망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문제가 이렇다면 해결책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바로 싸움의 목표를 완전히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핵심 아이디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잘못된 접근은 상대방, 즉 너를 고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현명한 접근은 뭐냐? 우리 관계의 규칙을 바꾸는 겁니다. 누가 옳고 그린지 따지는 대신에 우리는 그냥 문제에 대처하는 전략이 다른 거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죠. 상대의 단점이 아니라 우리 둘의 공동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 비유하자면 축구 선수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 둘만의 새로운 경기 규칙을 만들자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의견이 부딪힐 때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새로운 규칙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대화에서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기술이 바로 이 나 전달법, 영어로는 I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대화의 주어를 너, you에서 나, I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당신은 왜 맨날 날 무시해? 이건 비난이죠. 이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반응이 없으면 나는 외롭게 느껴져 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점을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에서 그 행동으로 인해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옮겨오는 것, 이것만으로도 대화의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여기에 꼭 지켜야 할 3가지 필수 규칙이 더 있습니다. 첫째, 이건 너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 관계의 문제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둘째, 제발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만 이야기하세요. 김치찌개 얘기하다가 작년 휴가 얘기까지 나오면 그 대화는 끝입니다. 그리고 셋째, 옛날 얘기, 과거의 불만 사항들을 도서관에서 책 꺼내오듯 줄줄이 꺼내지 않는 겁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대화가 서로를 핥히는 공격으로 번지는 건 막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말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고 감정이 격해졌을 때조차 이 순서만 따르면 갈등을 키우지 않고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마법 같은 5단계 가이드입니다. 이 5단계 대화법은 감정에 막 끌어오를 때 정말 유용해요. 자, 1단계. 일단 심호흡을 하거나 잠시 타임아웃을 가져서 감정의 온도를 낮추세요. 물리적으로 진정시키는 겁니다. 2단계. 준비가 되면 비난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먼저 공유하세요. 나 지금 좀 상처받았어. 이렇게요. 그 다음 3단계. 당신이 뭐뭐라고 말했을 때 저만 판단을 빼고 있었던 사실, 팩트만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4단계. 그 행동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 어떻게 느껴졌는지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말이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처럼 들렸어.처럼요. 그리고 마지막 5단계.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다음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명확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 구조를 따르면 대화가 3.0% 빠지거나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개별 대화 기술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우리 관계 전체를 보호하는 안전장치, 즉 경계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둘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혹은 이혼이라는 단어는 꺼내지 않는다 같은 그런 약속을 함께 정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관계를 장기적으로 지켜주는 튼튼한 기반이 됩니다. 물론 우리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갈등이 6개월 이상 계속 악화되고 있거나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곧바로 싸움으로 번진다면 이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폭력이나 외도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럴 때 중립적인 제3자, 즉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장 한번 보세요. 당신을 고치려고 하기보다 우리 둘 다 덜 상처받는 방법을 찾고 싶어. 와, 이 말 한마디가 갈등의 목표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기기 위한 논쟁이 아니라 우리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으로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관계에서 그 게임의 규칙을 바꾸기 위해 당장 시작해 볼 수 있는 대화는 무엇일까요? 아주 작은 시도 하나가 두 사람의 관계를 훨씬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정말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